나와 다른 시선이나 기준에 대해서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라 그래.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옳다거나 틀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같은 노래에도 관객의 평이 모두 다르듯 정답이랄 게 없었다. 그러니 남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향기책방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가수 양희은님의 그러라 그래입니다. 저는 특히나 책의 제목이 마음에 들어 읽기 시작했는데요. 쉽지 않은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답게, 솔직하게, 소신 있게 살아가는 게 말처럼 쉽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 어린 희은이들도 내 마음에 더 귀 기울여 진정한 나의 삶을 살아봐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담담하지만 애정이 담긴 양희은님의 응원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동갑내기들의 노년 준비. 미국에서 살던 친구가 어느 날 한국에 왔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방사선과 의사인 친구는 대학을 수석 졸업한 후 차석으로 졸업한 남자친구와 결혼해 젊은 날부터 미국에서 자리를 잡았다. 친구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재수 시절 날 붙잡고 밤을 새워 공부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에 국내 최고급 맞춤 와이셔츠 집이었던 명동의 프린스에서 와이셔츠를 2벌이나 맞추어 내게 사주었다.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첫 월급으로 사준 것이다. 청바지 하나에 와이셔츠 2벌을 번갈아 입으며 무대에 섰으니 첫 무대 의상도 그 친구가 마련해준 셈이다. 부지런하고 매사에 긍정적인 친구였지만 6년 전쯤엔가 나를 만나러 뮤지컬 연습실로 찾아왔던 그날의 모습은 많이 피곤해 보였다. 그러다 3년 전 다시 만났을 땐 그전과 달리 활기차 보였다. 퇴직하고 잠시 서울에 머무는 중이었는데 우리나라 땅을 좌우로 누비며 만난 것 먹고 많이 걸어 다녔다고 했다. 이태원에 자리한 숙소도 마음에 들고 주인장과도 친해져서 더없이 편하다고. 무엇보다 서울은 지하철로 못 다니는 곳이 없다며 감탄하는 등 폭풍수다를 쏟아놓았다. 친구는 통화 중에 은퇴 이유를 말해주었다. 몸이 영 말을 듣지 않아서란다. 아프고 쑤시고 뻗치고 주 2회 척추 트랙션을 하지 않으면 일과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척추 측만의 허리 통증까지 달고 살아야 했단다. 그 와중에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세상을 떠났다. 알뜰한 살림꾼에 아이들도 잘 키워 짝지어 보내고 더 바랄 게 없는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백혈병을 앓게 되더니 금세 세상을 뜨더란다. 게다가 그즈음 친정엄마까지 떠나시자 친구는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단다. 가고 싶은 곳마다 원 없이 놀러 다니고 보고 싶은 것은 최대한 보고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남편에게도 당당히 말했단다. 내가 의사 노릇을 더하면 노후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정도인데 그러다 몸이 망가져버리면 어떡하겠어? 어떻게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은퇴하고 서울에 와서 이곳저곳 무조건 걷다 보니 아픈 게 차츰 낫더란다. 동네 YMCA며 요가 교실도 가고 수없이 걷고 또 집에서 깨끗한 집밥을 해먹으며 일주일에 한 끼 정도만 외식을 하니 건강도 좋아지더라는 것이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3주기에 맞춰 조금 미리 귀국해 이모와 지리산과 목포 등을 다녀왔단다. 노년의 어머니를 위해 마련해 두었던 아파트가 아직 대전에 있어서 친구는 한국에 오면 그곳에 머물렀다. 느긋하게 도서관도 가고 장보러 다니면서 우리 엄마가 하루를 이렇게 보내셨겠구나 하며 즐기고 있단다. 하루를 운동으로 채우며 건강해져서 노년의 자식들에게든 누구에게든 민폐가 되지 않으려 한다고 강조하며 긴 수다를 마쳤다. 친구는 나더러 넌 대체 언제 일을 그만둘 거니? 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묘한 일이다. 52년생 동갑내기들이 각자 노년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은근히 걱정이 몰려온다. 나만 여전히 일을 붙잡고 있는 건가? 나도 일을 그만두고 노년에 대해 생각만 하지 말고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전유성 선배에게 내가 언제까지 라디오 일을 할지가 고민이라고 했더니 대본에 이렇게 말한다. 뭘 몇 살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해? 그냥 해. 단 하나. 나이 든 사람이 방송하면 말투가 꼭 한문 선생님 같아지는데 자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면 그땐 그만둬. 아직 그런 투는 안 붙었어. 그럼 계속하는 거지. 나는 또 질문했다. 방송을 그만두고 노년의 긴 세월 동안 무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전유성 선배는 대뜸 그냥 살란다. 여행 다녀. 신이 인간을 하찮게 비우는 빌미가 바로 사람의 계획이라잖아.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살아. 선배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보다 몇 걸음 앞서가는 선배가 계시다는 게 참으로 고맙다. 가을빛의 굴절을 보며 어떤 날의 일이다. 아침마다 MBC 방송국 앞에서 늘 하던 좌회전인데 갑자기 길의 느낌이 달랐다. 어라?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하, 아침에 드리워지는 나무 그늘이 깊어졌는지 길바닥 아스팔트가 묘한 가을빛을 띠고 있었다. 이 미묘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까? 빛의 굴절이 만들어내는 꺾임의 거시기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네. 우리도 사람마다 겪는 일이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르듯 똑같은 빛도 이렇게 관통시키는 각도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이 되어버리는구나. 매일 똑같은 일을 해도 느낌과 깨달음이 그날 달라지는 것도 바로 이 탓이구나. 살아온 하루하루가 쌓여 사람마다 꺾이는 각도가 달라진다. 돌이켜보면 어려서부터 겪지 않아도 좋을 모진 바람을 참 많이도 겪었다. 부모의 이혼, 새엄마의 등장, 아버지의 죽음 등 남들은 쉽게 겪지 않을 어려움이 꼬리를 물고 우리 곁을 찾아왔다. 새엄마 밑에서 지낼 때 주눅 들고 어려웠던 생활은 차라리 많은 일들을 겪은 다음이어서인지 그런 대로 견딜만 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었는지 남들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엄마와 새엄마 사이의 협상, 그 후 엄마와 다시 함께 살게 되면서 알게 된 엄마의 병, 빚보증으로 인한 사업 실패, 우리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엄마의 양장점이 누전으로 인해 불타버린 것. 무엇 하나 건지지 못한 잿더미와 몰려드는 빚쟁이, 그리고 차 앞, 거리로의 내쫓김. 모진 바람은 그칠 줄을 몰랐다. 매일 긴장과 스트레스에 허덕이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 희망에 찬 내일이 과연 있을까?
천문학적인 이 빚을 죽기 전까지 갚을 수나 있을까? 다른 이들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문득 앞날의 걱정으로 옆을 돌아보면 남들은 염려 없이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힘들게 맞이한 30살. 예전에는 내 나이 30살이면 나름 자리가 잡힐 거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 기대 대신 나를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석 달 시한부 선고와 암투병이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모진 바람을 맞으며 그냥 서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다. 힘든 나를 위해 결혼 자금에 보태려고 모아둔 돼지 저금통을 털어버린 친구도 있었고, 진심으로 걱정과 위로와 격려를 보내준 친구도 있었다. 그들이 곁에 있었기에 버티며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 고백하건대 별나게 겪은 그 괴로웠던 시간들이 내가 세상을 보는 시선에 보탬을 주면 주었지 빼앗아 간 건 없었다. 경험은 누구도 모사할 수 없는 온전히 나만의 것이니까. 따지고 보면 결핍이 가장 힘을 주는 에너지였다. 이왕이면 깊게 남과는 다른 굴절을 만들며 세상을 보고 싶다. 노래와 삶이 다르지 않았던 사람. 나는 목소리가 일단 크고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어 그런지 단호하고 깍쟁이 같고 당당하다고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스스로에 대한 점수가 박하고 자기 비하도 자주 한다. 자신의 잘난 점을 당당하게 내세우는 사람이 부럽기도 하다. 할 말은 눈치 보지 않고 일단 하는 편이라는 건 어느 정도 맞는다. 아예 거르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마음에 떠오르는 현재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늘 솔직하게 말하려고 한다. 더도 덜도 말고 딱 살아온 만큼 느끼는 대로. 그러다 보니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 어느새 내 캐릭터가 된 것 같다. 주변에서 나를 두고 하는 말들은 많지만 난 그저 나이고 싶다. 노래와 삶이 다르지 않았던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한다. 노랫말과 그 사람의 실제 생활이 동떨어지지 않는 가수. 꾸밈 없이 솔직하게 노래 불렀고 삶도 그러했던 사람. 물론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노래는 어디까지나 듣는 사람, 되불러주는 사람들의 것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향기책방이었습니다.